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 기자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나 똑개비 뉴스로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폭풍의 계절이 지나면서 날씨가 예년과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짙은 안개가 끼면서 운전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지만 나름 낭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가 김승옥이 썼던 무진기행도 생각나고 안개의 농도나 장소에 따라 농무, 연무, 방무, 운무, 해무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또 요즘 돌아가는 세상살이가 안개 속 같다는 생각도 스칩니다. 도깨비 237호에서는 또다시 미국 사회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낙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총기와 낙태 허용 여부는 오래전부터 미국 사회를 양분시키고 있는 뜨거운 쟁점인데요. 여성의 낙태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태아의 생명이 우선이냐가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낙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50년 전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인데요. 약 반세기를 이어오던 이 판결이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다시 낙태에 대한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 판사가 더 많아지면서 일어난 결과인데요. 당시 연방대법원은 로데 웨이드 판결을 5대4로 폐기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전국 14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거나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시간이 더 지나면 26개 주 정도가 낙태를 사실상 반대하는 쪽으로 입법에 나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낙태권 수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주정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인데요. 헌법적 권리를 보존하거나 창출하기 위해 국민 발안 제도를 만지작거리거나 낙태 시행 의사와 낙태권 수호 운동을 벌이는 사람을 돕기 위해 입법부에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낙태 반대 세력도 로데 웨이드 판결 폐기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하게 낙태권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찾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 내 임신 중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낙태 약물의 보급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낙태 반대 세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까지 찾아냅니다. 바로 1873년에 통과된 콤스톡 법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은 당시 연방 최신국에서 특수임무에 종사하던 콤스톡이 섹스에 빠져있는 미국의 타락한 윤리에 너무나 실망하면서 이를 막을 방안을 고민하다 마련한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콤스톡 법에는 음란 서적의 우송뿐만 아니라 피임 및 낙태 약물과 낙태 도구의 배송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제프리 초스의 캔터베리 이야기에서부터 제임스 조이스와 월트 위트먼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전 문학 작품을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우편 발송 금지 목록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콤스톡법으로 인해 15톤 분량의 책이 압수되고 4,00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최소 15명이 자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1915년 콤스톡이 사망할 무렵 여론의 변화가 일어나고 법원도 콤스톡법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법원의 판사들은 피임약 같은 일부 약물의 합법적인 사용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정 약물을 적법하게 처방하는 의사와 의사의 조언에 따라 낙태를 실시하는 환자는 콤스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낙태 반대 세력 측에서 이 콤스톡법의 부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자유수호연맹은 콤스톡법을 기초로 텍사스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낙태 약물을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며 콤스톡법을 훨씬 더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난 7일 텍사스 법원은 연방식품의약국이 2000년 경구용 피임약 미페프리스톤에 내린 판매 승인 허가가 무효라고 판결하기에 이르는데요.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태아를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라고 언급하는 등 낙태 반대론자의 표현을 거듭 사용하면서 승인을 철회해달라는 낙태 반대 의료단체가 낸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은 이번 판결이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후 낙태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는데요. 미페프리스톤은 현재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낙태약이기 때문입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 낙태 시술을 금지한 보수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중절 수술을 할 수 없어 오로지 이 약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워싱턴주 법원은 텍사스 법원과 180도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FDA가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승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두 개 주의 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연방대법원에서 이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방법무부에서 10일 텍사스 연방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제5 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은 낙태 찬성론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조치고요. 법무부는 텍사스 법원의 결정이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고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낙태의 우호적인 캘리포니아도 즉각 텍사스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뉴섬 주지사가 직접 낙태약 긴급 비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는 텍사스 법원의 그 같은 판결을 예상해 미페프리스톤을 대체할 수 있는 미소프로스톨 25만 정 분량을 이미 주정부 차원에서 확보했고 필요할 경우 최대 200만 정을 구매할 수 있는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계속되는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낙태와 관련한 찬반 논쟁의 가열은 벌써부터 미국을 양분하는 핫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낙태 문제가 여성 유권자와 젊은 층의 표심을 어디로 향하게 할지, 그리고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의 한 뉴스를 정리합니다. 최근 LA 지역에서는 가벼운 교통위반으로 경찰에게 적발돼 면허까지 뺏기는 한인 시니어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47년째 김스 운전학교를 운영 중인 김웅문 교장은 교통위반으로 단속에 걸린 한인 시니어들이 티켓을 발부받는 대신 면허를 뺏기고 재시험 통지서를 받는 등 강력한 조처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가 연간 40-50건에 이르고 팬데믹 이후 도로에 차가 많아지면서 더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한인 시니어가 단속에 많이 걸리는 사례로는 구급차 이동 등 비상신호 지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을 때, 차선 위반, 야간 운전 시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을 때, 적색 및 스톱 사인에 정지하지 않았을 때 등이 꼽혔습니다. 재시험 과정에서 야간 운전이 금지되는 제한 면허를 받거나 아예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항상 고려해서 일정 연령이 넘으면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식 제과점의 빵 가격이 천장을 뚫을 기세입니다. 미주중앙일보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베이커리 제품 10개 가격을 한국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2배 이상 비싸게 파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인들이 즐겨 찾는 단팥빵과 소보루 종류는 $3 전후, 페이스트리는 $4-5, 식빵 $6-7, 롤케이크 $20에서 $22, 케이크 소형은 $35에서 $40, 케이크 중형 $40 이상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제품 이름만 같고 크기나 내용물이 다를 수 있고 인건비 차이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한인들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 착한 가격의 제품이나 특정 시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배려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과 같은 성공적인 미국 진출에는 한인들이 사주고 홍보해준 덕이 크지 않을까요? 무장강도의 아버지를 잃은 한인 2세가 친지와 함께 식당 운영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인공은 시애틀 지역에서 레이니어 테리야끼 식당을 운영하는 김주영 씨인데요. 지역 주민과 주류 언론들은 고인을 추모하며 다시 시작하는 가족에게 힘을 내서 잘하라며 격려와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던 김한수 씨는 지난 1월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생명을 잃었는데요. 고인이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샘 김의 아버지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가게를 하는 김주영 씨는 가수 샘 김의 남동생이라고 하네요.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잡혀 가족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드라마였죠. 미스터 션샤인에서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가 지난 9일 100년 만에 고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황지사는 미국 유학 중 미군에 자원 입대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전쟁 후 1919년 6월에는 프랑스로 이동해 베르사유 평화회의에 참석하러 파리로 온 김규식을 도와 한국 대표단의 사무를 협조하는 한편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돼 독립운동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3.1운동과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알리다 1923년 심장마비로 생을 마쳤는데요. 한국 정부는 1995년 그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주소했습니다. 그동안 뉴욕 퀸즈 매스패스의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다 이번에 한국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7일묘역에 안장된 것입니다. 당신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가주 곳곳에 야생화가 만발하자 한인 여행사들이 오랜만에 꽃구경 투어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과 달리 지난 겨울 비가 많이 내린 덕분에 주요 야생화 군락지는 슈퍼블룸으로 불리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어 이를 구경하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꽃구경 주요 명소로는 랭캐스터 앤틸롭 밸리, 파피꽃 보호지를 비롯해 카리조 플랜 내셔널 모뉴먼트, 칼스베드 플라워 필드 등이 손꼽힙니다. 한인 여행사들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꽃구경 상품을 내놓으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봄과 함께 경제도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도깨비 237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4월도 중순입니다. 상반기에 목표했던 계획이 있다면 다시 점검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